자, 그동안 이제 대체로 모호한 얘기를 많이 꺼냈던 문재인 전 대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퇴진해야 된다. 그러나 탄핵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얘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기자회견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그동안 이제 논란이 커졌던 지난 한 달 사이 모습을 쭉 지켜보셨는데 문재인 대표의 상황, 그 생각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거국 내각을 네. 제일 처음에 사실 얘기 꺼낸 대선 주자가 네. 문재인 전 대표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그 100만 말하자면 그 어떤 시민의 함성 네.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스스로가 물러서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전면적인 퇴진 운동으로 이렇게 나가도 이제는 그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무슨 거국 내각 뭐 이런 주장을 거두고 전면적인 어떤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오늘 선언을 한 것이고 네. 아마 이렇게 되면 과거 우리가 87년에 이른바 6월 민주화 항쟁 때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시민 운동과 그다음에 정치권, 야당 제도 정치권은 야권이 결합해서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고 어떤 그 정치의 변화를 이뤄내는 이런 운동과 유사하게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가려는 오늘 첫 하나의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네. 오늘 도대체 저 회견을 왜 했을까? 네. 사실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이나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네. 제목거리가 없다, 소위 야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새로운 주장, 전국 해법을 제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퇴진이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주장은 아니거든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고. 네. 결국에는 저게 소위 말하는 그 추미애 문재인 간의 교감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좀 차단할까 이런 네. 생각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감설이란 건 뭐죠? 오늘 대통령한테 어제 요청했다가 거둬들인 그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만나서 그 대화를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퇴진의 절차와 시기와 방법과 그 이후에 내각 구성과 이런 얘기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거기서 결론 나아지는 것은 향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사실상 현재 권력이고 네. 그것은 미래 권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의 그 미래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감설이 사실 흘러나왔던 것이고 이걸 빨리 조기에 차단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늘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그 퇴진을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퇴진을 시킬 거냐 그럼.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퇴진을 얘기했으면 그냥 퇴진해라. 이게 아니라 121석의 제1야당의 대표라면 그 대표답게 어떤 방식으로 퇴진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능을 가지고 사실 탄핵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당하게 얘기를 한다면 퇴진이 옳다고 한다면 네. 그렇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장애투쟁을 하겠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표는 현직 그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이제 유력 후보일 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대표가 최근까지 보인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비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네. 입장 표명을 좀 어정쩡하게 하다가 이 전 국민의 이 그 분노가 결국 대통령의 퇴진의 뜻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그 운동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닌가. 잠깐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최순실 게이트가 한참 불거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는 나홀로 대선 행보를 했습니다. 네. 군부대에 찾아가고 자신을 버린 호남 지역에 찾아가서 구애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가 국민들이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광장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함께 촛불을 들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은 지도자, 그러니까 국민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이제 국민의 뜻을 보고 나서는 것은 지도자라기보다 약간 좀 이게 비겁함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두 패널이 비겁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측 반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사실상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조심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좀 피해야 되고 좀 살얼음 걷듯이 이제 국정을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당신 대통령 하려고 권력체제 빨리 바꾸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좀 조심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뭐 제가 문재인 대표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네. 문재인 대표의 속내라고 네.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본인이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대선 주자가 네. 어떤 정권 퇴진을 앞장서서 주장할 경우에는 마치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이러한 그 최순실 게이트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 네. 이런 비판에 주저주저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태도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의 대통령과의 회동이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 당 네. 밖에서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듯이 네. 대통령에 대한 현재 그 실망과 비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몸조심을 위해서 부자 몸조심이라고 자신의 득표 계산을 위해서 너무 재고 어떤 전체적인 그 야당의 투쟁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비등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이 나서겠다. 그러면서 나서는데 전면에 나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와 어떠한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서 나서는가가 안 보인다. 이러니까 같은 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언을 하자면 네. 사실 그런 그 밑자락을 깔았어요. 오늘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으로 하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사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이거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물꼬를 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언론도 주목받고 사실 국민들도 관심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결국은 개헌론인데 그런 네. 쪽으로 물꼬를 틀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혁명 얘기하는데 1688년의 명예혁명도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입헌 군제제라고 하는 어떤 그 헌정체제, 영국의 네. 헌정체제가 일단락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네. 제도화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옳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것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자고 딱딱 자기의 플랜을 내놨는데 문재인 대표가 아직 그게 없다는 지적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드디어 나섰는데 퇴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 저항의 메시지입니다. 듣겠습니다.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 지지율 오늘 아침에 내가 봤더니 다 합해가지고 9%도 안 돼요. 9%. 예? 그 네 사람들의 지지율을 대선 주자 지지율을 다 합해갖고도 다른 당에 셋째, 넷째 가는 사람의 거의 축에도 못 끼고 대선 주자라는 것을 팔기 이전에 자신들이 위치를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이정현이 물러나라. 이정현이 물러나라.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남경필, 오세훈, 김문수, 원희룡 대권에 저 여론조사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끄집어내지 말고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센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네. 기자들이 모였고요. 네. 지금 최근 이제 기자들이 모이는 곳에 사실은 권력이 있는 거랑 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최근에 새누리당은 비상혁신기구에 이 취재 기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정현 대표가 어떤 이제 행사를 하는 곳에는 기자들이 좀 많이 안 간다고 합니다. 오늘 저 이정현 대표의 대선 주자, 자당의 대선 주자들을 뭐랄까 디스하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네. 한 그 비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당대표를 지키고 싶어도 그렇지 네. 자해공갈단처럼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저렇게 막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 네. 전 그 온당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10% 이하가 되는 사람은 대권 주자라고 말도 꺼내지 말라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딱 한 사람만 아니, 떠올리네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 5%밖에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네.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정현식 논리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제 잠시 후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고성이 오가는 회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당 사정이 이렇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명색이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 간에
자, 바깥에서 마이크 이제 문이 닫혔는데 저 두꺼운 나무문인데 저렇게 들릴 정도로 고소한 요구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이 네. 거의 그 지도력 붕괴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진 건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그러니까 네.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이정현 지도부를 그 대화 협상의 파트너로 지금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 네. 그런데도 여론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국민들이 그걸 아예 무시하고 격렬하니까. 그러니까 네. 빨리 지도부를 재구축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